정치톡 시작합니다. 재난지원금,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경쟁이 붙다시피 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결국 사태가 네. 이제 뭐 서로 경쟁하듯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갈수록 금액도 늘어나고 있어요. 예. 이렇게 나눠주자 하니까 당장 뭐 여야 다 틀어서 말 바꾸기다. 예.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코로나가 참 무섭기는 무섭습니다. 세계적 대유행 그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총선이 되다 보니 여야가 일전을 앞두고 전부 다 허우적대는 모습입니다. 이게 원내 일당을 놓고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두 말을 바꾸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런 어떤 포퓰리즘 어떤 정책의 선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. 민주당은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. 네. 당초에는 뭐 50% 이야기하다가 70%까지 끌어올렸어요. 예.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아주 반대하는 반대를 많이 부분이거든요. 했죠, 처음엔. 이제 국고 문제가 있잖아요. 예. 그러다가 이제 통합당에서 1인당 50만 원, 그러니까 가구당 200만 원입니다. 네네. 그 얘기를 하자마자 막 옳다구나 싶어서 전 국민에 대해서 예. 가구당 100만 원씩 주는 걸로 예. 바로 말을 바꿉니다. 예, 예. 통합당은 당초 이런 식의 돈 살포는 안 된다. 지원을 하더라도 이 쪽집게식으로 또는 뭐 세금 절감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예.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가구당 200만 원 카드를 꺼냈어요. 예. 그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뭐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기재부에서는 당초 직접 피해자 그리고 좀 하위 소득 계층 50%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 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정청 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걸 이제 선거에 좀 뭐 이용하려고 한 듯한 의혹을 지금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? 당정청 회의에서 얘기했다지 않습니까? 민주당 간부들이 소위 선거 앞두고 무슨 짓이냐 뭐 이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하위 70%를 기준을 잡은 그 자체가 이제 선거를 위해서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을 늘린 거라는 거죠.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되고 이게 이제 선거판을 이제 뭐 휘저으니까 야당에서는 또 그보다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. 또 방어 차원에서 뭐 그렇게 또 새로운 안이 나오고 막 번복이 되고 막 지금 그렇게 되고 하고 있어요. 민주당이 전 세대에 대해서 하위 70%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 원 하니까 통합당이 지금 1인당 50만 원 예. 전 국민에게 전 국민의 정의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이에요. 예. 가격은 지금 금액은 예. 다 그 민주당은 이제 세대당 이제 4인 가족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? 그 통합당은 1인 전 국민 1인당이니까 4인 기준으로 그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으로 보면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한 180 몇만 원 되는 모양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4인 기준으로 1인당 5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잡은 거죠. 그게 또 정의당은 또 한술 더 떠서 400만 원. 예, 400만 원이. 누가 간 크냐 배짱 크냐 뭐 이 싸움입니까? 그리고 또 완전히 뭐 총선이 표를 놓고 뭐 이 머니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혹시 그렇습니다. 국가혁명 배당금이라고 들어보셨죠? 아, 그럼요. 예. 거기는 1억 주자고 지금. 이건 뭐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웃음이 나긴 하지만요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 주장들이 이 현실화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네. 또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그 총선 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차 추경안 편성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게 이제 적자 편성을 또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 이제 고스란히 이제 그 국가에 빛이 되는 거죠. 또 그에 반해서 또 야당인 통합당은 좀 두 가지 안을 꺼내놓고 있어요. 하나는
지금 기존에 평상시에 만들어 놓은 512조 올해 예산 중에 각 부처별로 불용될 수 있는 예산, 그 평상시에 짜놓은 예산 중에서 20%씩 다 잘라서 100조를 만들어서 뭐 지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대통령의 그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의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. 그마저도 총선 후에 또 어떻게 또 선택이 되고 뭐 어떻게 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. 그래서 그 20대 국회가 5월 말이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네. 그때까지 또 이게 마무리가 될지도 또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고요. 예. 근데 중요한 건 돈 살포든 뭐 긴급 재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안이든 총선은 여론 흐름은 이거에 의해서 출렁이고 있어요. 아주 출렁출렁하고 있죠. 그러니까 지난주 하위 70% 소득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 발표 이후 주말에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선거구별로 3 내지 4%의 어떤 그 표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. 전문가들에 의하면은.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 쪽에 뭐랄까 그 좀 지지율이 한 3, 4%더 올라갔다.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이 놀래서 지금 이제 50만 원은 카드를 꺼냈는데 그거는 이번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밥상에 이제 어제부터 올라간 겁니다.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되면서 여론이 확산되고 또 아마 이번 주말 조사에 보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예. 그러면 또 2배 더 올립니까? 이거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정치권이 맞습니다. 좀 냉정을 찾고 이제 스톱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번 재난은 뭐 정말 처음 우리가 겪어보는 재난이고요. 예. 이걸 계기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. 예. 이게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그 복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이게 일상화될 수 보편복지로 갈 수 예. 있는 그런 또 그 문이 분위기가 완전히 만드는- 열리게 된다는 예. 겁니다. 이제 이게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나 되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문이 열렸으니까. 국가적으로 참 예.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예, 물론 정부와의 협의가 남아 있지만 예. 이제 총선에서는 이 이야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만하는 게 맞다. 그럼요. 여기서 왜냐면 우리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요. 현실화되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. 지금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, 예. 지금. 그렇습니다. 여기서 이제 선거에 이걸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.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그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선거 운동조차도 하지 않아요. 그냥 이 지원금만 던져놓고 지역에 가보면은 그 뭐 핑크빛 잠바만 보이지 이 파란색이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선거가 흘러가서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이 논란은 접어두고 이제 선거 현장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야 됩니다.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. 이제는. 그러니까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적정 규모로 지급하기로 한다. 네. 선거 뒤에 정부와 협의해서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. 이 선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요. 1달러 더 해요. 이상 이거 돈 문제를 가지고 네. 이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. 그럼- 이런 점에서 예.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게 그렇습니다. 예. 이제 국민들도 주권 의식을 가지고 이제 총선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. 돈 주는 걸 뭐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, 그죠? 그렇습니다. 없긴 한데 예. 이게 결국 우리 전체 결국은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. 다 자기- 세금이잖아요. 그러니까 참 또 다 책- 세금으로 다 막아놔야 돼. 빚이고요. 빚이고 그렇습니다. 후세들한테 다 떠넘기는 빚이죠. 예. 자, 여기서 접종. 예. 정치톡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